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에는 중급 46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문제에 비하면 후반부가 조금 더 어려운 게 많긴 해가지고 그것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에 들어갈 답변은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뭐 판소리 이런 거 보고서 조선 후기의 문화, 힌트를 대놓고 좋네요. 이번엔 조선 후기인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설명드릴게요. 1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바로 틀렸는데요. 이거 원간섭기예요. 그러니까 변발과 호복이란 거는 그 약간 좀 당시 그 원나라랑 관련된 그런 복장이라던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뒤로 따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원간섭기이므로 1번이 틀렸고요. 2번, 기존의 시조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 시조가 성행하였다. 기존에는 양반들 중심의 그런 뭔가 되게 형식 있고 얼매여 있고 그 정형화된 그런 문학활동만 즐겼는데, 이 시기부터는 평민들도 문학활동을 즐기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들이 늘어났습니다. 맞고요. 3번,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풍속화가 그려졌다.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김홍도의 뭐 씨름도, 서당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4번, 사회의 부조리 비판하는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맞죠? 대표적으로 뭐 홍길동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5번,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화백자 자체는 조선 초기부터 만들기는 했는데 후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한 거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어디 보자. 그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리행은 1653년에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삼존도의 굴욕을 겪은 아버지에 이어 즉위한 왕은 북벌 축인 거죠. 북벌 나오면 딱 효종밖에 없어요. 효종이 솔직히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제일 쉬워요. 왜냐면 내 키워드가 딱 거의 두 가지예요. 북벌과 나선정벌, 이 두 개만 알면은 풉니다. 1번, 두 차례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파견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이 그 어릴 때는 끌려가가지고 내가 네 언젠가는 내가 힘 키워가지고 때리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힘을 못 키워서 열심히 청나라의 그런 지원해주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비운의 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정조죠. 관리의 재교육제도. 공부를 더럽게 좋아한 정조. 3번, 세계 지도인 호은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거는 조선 태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삼정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굳이 왕으로 따지면 철종, 인물로 치면은 박규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5번,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영조. 뭐 다른 경우에는 뭐 영정법의 경우에는 인조, 그리고 대동법의 경우에는 광해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에 해당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알면은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었는데, 흉년에 굶주리는 제주도 백성들을 위한 구제한 이 인물, 정조 시기에 이때 구제 활동했는데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대규모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당시에 그런 일종의 여관?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여관 같은 걸 사업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도 약간 제주도가 되게 관광지로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광 사업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여관, 뭐 관광 사업이 그때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 벌어들인 여성 인물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번 돈 갖다가 기근이 드니까 자신 돈으로서 쌀을 엄청 사가지고 당시 제주도민들 구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정조가 멋있는 인물이구나, 얼른 표창 주자. 그래서 뭐 금강산 그 관광을 시켜주는 뭐 포상 줬는데 그와 관련된 인물은 김만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성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업적을 많이 내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만약에 헷갈렸으면 그냥 보충한다는 의미로 가볍게 외우고 넘어가세요. 1번, 논계. 이 인물은 그 임진을 한 시기에 그 왜군의 장수를 같이 껴안고서 자결한 그런 여성 인물이고요. 3번, 황진이. 이 인물은 조선시대의 기생인데도 약간 좀 시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황진이는 제가 정답이 된 거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4번, 신사임당. 이 인물은 이의 어머니로서 초충도라는 그림을 남겼다는 키워드가 잘 나오고요. 허난설원. 이 인물은 조선 중기의 여루 시인으로서
그 규원가라는 작품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히 농계랑 김만덕을 일단 중심적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다음 발표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고, 그, 입학 자격은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 등에게 주어졌다는데, 여기서 생원이랑 진사 같은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는 그냥 진짜 유교 경전을 외워가지고 합격하신 사람이 있고, 약간 좀 문학 작품 능력?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생원, 진사를 나눈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대성정과 명륜당.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향교랑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곳의 입구에 탕평비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현재 이 교육기관의 현 대학교인 성균관 대학교 입구에는 탕평비가 있어요. 사실 생원 진사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고요. 이것만 보고서 성균관이다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향교랑 구별해서 어떤 다른 키워드가 있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 조선시대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이 성균관이 정답입니다. 서당, 이거는 그냥 일종의 사립 아동교육기관으로서 이해하면 되고, 조선시대 동문학, 이거는 개항기식의 외국어 교육기관이라 안 맞고요. 사부학당, 이거는 조금 그 사부학당보다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사부학당은 진짜 초등학교 같은 학교고요. 이건 한 중등 정도? 유경공원, 이거는 개항기식의 그런 대표적인 정부가 세운 공립교육기관입니다. 헐버트 같은 인물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담당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0번. 다에 들어갈 정치기구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비국 주사. 만약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초를 제대로 외웠으면은 비국과 주사만 보고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다른 이름 있잖아요. 정치기구라던가 그런 지방관리는 그런 다른 이름도 키워드로 잘 나올 수 있어가지고 외우기가 어렵긴 한데 꼭 아셔야 풀이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난 이후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등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총괄했다는데, 이거는 비변사예요. 왜냐면 원래 이 비변사라는 거는 국방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서 출발했는데, 뭐 임진왜란 같이 조금 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면서 역할이 증대되면서 원래 의정부 같은 그런 국가 총괄 기구를 넘어서 모든 그런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점점 비변사에서 논의하는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어사대, 이거는 고려시대 그런 조선시대 사원부랑 비슷한 기구인데, 뭐 관리 감찰하고 풍속 교정하고 그런 역할이에요. 참고로 이 어사대랑 그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합쳐가지고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대간과 조선시대의 사원부 사관원의 역할이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3번 춘추관, 이거는 그냥 역사 기록 편찬 관련된 그냥 조선시대의 그런 기구가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었습니다. 4번 한성부, 이거는 수도의 치안을 맡았던 그 조선시대의 그냥 기구를 생각하시고, 5번 홍문관, 이거는 그 조선 성종시기에 만든 기구로서 왕의 경연,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한 기구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문제.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물었는데, 근현대사에서 굳이 어렵다고 뽑으면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 일단 이건 순서대로 그냥 풀어드리면, 일단 나가 제일 먼저거든요. 왕비는 궁궐 밖으로 피신하고 민경호 등은 피살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정사 돌봤다는데, 일단 나의 사료는 이모곤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99인에 대한 그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당시 반란을 일으킨 건데, 막 그 봉급에다가 막 그 돌도 섞고 막 제대로 안 주니까 군인들이 빡쳐가지고 반란 일으킨 건데, 당시에 명성황후 잡으라 해가지고 명성황후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 도망갔고,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임시로 재집권했는데, 당시 이걸 진압하는 과정 중에 청나라가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했어요. 이 흐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예요. 김옥균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궁궐을 침범하고 고동의 거처를 경옥으로 옮겼다. 이거는 다 시기에 갑신정변이에요.
일단 갑신정변은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김옥균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정변을 일으킨 곳은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우정총국 빈출 키워드예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킨 거라 이 키워드 너무 중요하고요. 당시에 좀 반란군도 있으니까 빨리 지금 고종님 지금 저기 장소 옮겨야 됩니다 하면서 그 틈을 타마가지고 급진개혁파들이 자신들이 입지가 약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개혁 사항을 요구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돼가지고 3회 천하로 끝난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거든요.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어 김홍집이 회의 총재를 맡고 뭐 이런 임무도 있다는데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1차 갑오개혁은 궁극기무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어요. 이 궁극기무처에서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김홍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핵심 키워드를 알았으면은 대략적인 시기를 알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흐름을 잘 몰랐으면은 헷갈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큰 사건들의 순서는 어느 때인지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다 가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가 강조한 것 중심으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기출에서 무조건 또 나옵니다. 아무튼 32번 가에 들어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양기탁, 배델 이거 보고서 추론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광진이라는 키워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양기탁이나 배델 같은 인물들은 그 대한매신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고서 운동이라 할 수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일단 담배를 끊어서 나랏빛을 갚자고요. 그러니까 나랏빛, 국채를 갚자는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거든요. 원래 국채보상운동은 서상돈을 제일 많이 주는데 한 심화편 수준에서는 그 김광진이라는 인물도 잘 주거든요. 근데 이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근데 관련 인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거니까 찾아보죠. 1번 직강소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대한매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은 서상돈과 김광재 같은 인물들이 주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매신보의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 후원을 해준 주도자 인물들이 이 인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 인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던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조선 노농총동맹을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1907년인데 이거는 1924년부터 27년쯤에 활동한 단체예요. 일제감정기 시기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물산장려운동이고 이때는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3.1운동.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 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들끼리 한번 대한독립 만세해서 한번 독립 좀 해보자 한 게 3.1운동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가사건의 결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나온 이 평양이 중요했고요. 미국의 상선인 서프라이조가 이렇게 당시에 그 평양까지 왔는데 이 배가 불타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 키워드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선이 프랑스에서 불탔다는 걸 이해하는 이거는 제너럴 셔먼 사건이에요. 이건 오랜만에 조금 사료의 내용을 파악해야만 좀 풀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라. 그래서 제가 이건 항상 그거 강조했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료 이걸 적지 말고 그러니까 병인, 양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료 그리고 척화비. 참고로 여기 적은 병인 양료는 병인 박해를 계기로 일어났고 신미 양료는 제너럴 셔무너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선 정답이 3번이에요. 신미 양료가 발발하였다.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나와가지고 한 번만 흐름을 잡으면 초반만 까다로울 수 있지 나중 가면 쉽습니다. 나머지 틀렸는데 1번 천주교가 전래되었다. 그럴 리가 당연히 없고요. 이건 천주교랑 아예 관련이 없고 2번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제된 그런 오군영 중 하나라 안 맞고요. 4번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 이거는 굳이 얘기를 하려면 그 대몽 항쟁 그러니까 몽골과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천도항공으로 안 맞고요. 5번 임술롱이 봉기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66년에 발생했는데 이건 62년에 발생한 거라 시기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러니까 고종 강제 퇴위 이후를 찾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군대 해산 아니면 정미의병 나올 것 같거든요.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일단은 이거 1907년인 거 먼저 적어드리고 별기군은 81년이라 너무 앞이라서 안 맞고요. 2번 청해전쟁이 일어났다. 청해전쟁 얘기하려면 거의 94년쯤은 가야 돼요. 그 동학농민운동 1차 때 그 동학농민구 진압하려다가 자기들끼리 마장 뜬 거라 시기가 이전이라 안 맞고요. 3번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1905년이라 조금 직전이라 안 맞고요. 5번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이거는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종이 도망간 거니까 96년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좀 빨리 설명드린 이유가 어차피 답이 될 거면 명확하게 주고 나머지는 아예 엉뚱한 거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흐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걸 고르세요. 5번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 당시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 통해 가서 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니까 일제가 고종이 저렇게 뒤에서 통수를 때리려고 한다고? 와, 너한테 복수할 거야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킨 이후에 이 군인들의 일부가 합류해서 만든 게 정미의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박지 말고 이런 흐름으로서 최대한 이해해야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가에 해당되는 인물 다뤘는데 이거는 딱 이거 하나 알면 돼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건 제가 맨날 기출 선지 분석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일제감정기 직전에 이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가 그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라 판단하고 당시에 하얼빈에서 총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근데 그때 유해를 고국에 묻어달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거 좀 안타까운 건데 아무튼 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은 안중근 선생님이죠. 추가적으로 이 키워드도 알아두세요. 아까 얘기한 그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게 이토 히로부미라 판단한 인물은 그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같이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야.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일본 사람들을 조금 세뇌시켰다고 표현해나? 아니면 조금 나쁘게 물들였다. 그렇게 판단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1번 김원모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의열단이라던가 조선의용대 같은 단체를 만든 독립군 활동을 많이 했죠. 2번 이 인물은 북로 군정서군을 주도해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님이죠. 나석조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의 인물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죠. 5번 이 인물은 그 당시 죄수번호 264를 이름으로 딴 특징이 있고 광야라던가 절정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광야랑 절정.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감 박은희 선생님의 사상과 활동을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선지는 분석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근데 이런 황성신문이라던가 대한민국 이시정부 2대 대통령 취임 이런 키워드는 외워두세요. 1번 여유당정서 간행과 조선학 운동 주도. 이거는 정인보.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국권을 강조한 역사서인 한국동사 저술.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인물은 그 한국의 아픈 역사, 힘들고 아프고 피나면 박은시 선생님입니다. 그런 역사를 많이 연구하신 게 박은시 선생님으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기초. 이거는 조소왕. 뭐 정치랑 경제랑 문화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 균등한 걸. 4번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 선언 작성. 이거는 신치호 선생님.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5번 신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조선사회경제사 집필. 이거는 백남훈. 사회경제사학은 사실상 백남훈 선생님 외에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나중에 이런 키워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건 1925년이에요. 자, 그럼 3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학교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서간도에 있고 제가 강조한 이시형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형제가 원래는 그 6형제가 인물들이 전부 맞진 않은데 제가 강조하는 인물들은 약간 이 기구랑 관련된 이시형제 강조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독립군 양성 위에 서간도에 지은 이 학교는 신민의 활동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신흥 무관학교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씨 인물들이 만든 학교다. 그러면 신흥 강습소 또는 신흥 무관학교 이런 식으로 야매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서간도도 조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1번 서전 소속. 이것도 북한도랑 관련된 거긴 한데 이거는 이상설 선생님이 만든 거라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 나온 이씨 인물들과 좀 구별해야 되고 2번 대성학교.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학교. 이것도 신민의 활동과 연결되는데 역시 인물이 연결이 안 됩니다. 배제학당. 이거는 서울 쪽에 세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 미국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원상학사. 이거는 함경도 주민들이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로서 그냥 그 유경공원보다 좀 먼저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8번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연도를 만약에 몰랐으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어제 10일부터 조선에서도 실시했다는데 일단은 이 치안유지법의 연도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1925년. 이거는 1920년대 우리가 약간 좀 문화 통치를 해가지고 약간 조선인들에게 약간 좀 유화 정책도 실시했다 하지만 친일파 양성이랑 그런 독립운동 같은 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치안유지법이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키워드를 찾았어야 돼요. 1번 한국광복군에 입대하는 청년. 이건 1940년대 키워드라 안 맞아요. 충칭시기의 임시정부 키워드랑도 연결되죠. 2번 관민공동에서 연설을 듣는 상민. 에이, 이거는 1898년인데 아직 일제감독이 오지도 않았어요. 독립협회 활동이라 너무 이전이고요. 3번 형평운동을 전개하는 조선형평사회원. 맞습니다. 이게 조금 연도적으로는 시작 지점은 조금 이전이긴 한데 이게 뭐 1년만 하고 끝나고 그런 건 아니라서 20년대 키워드로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독립운동가의 동태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이거는 1910년대. 이땐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죠. 5번 군민 징용령에 따라 강제 동원되는 노동자. 이건 19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30년대 후반은 전쟁, 세뇌, 노역을 강조했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아까 문제도 어려웠는데 이번 문제도 어렵네요. 일단 여기서는 순종한제 장례행렬을 보고 이런 학생들이 전달 회포했다. 일단 문제 제시된 가해 사건은 60만세 운동으로 순종의 인산일에 발생해가지고 약간 학생과 사회주의 계열들 중심으로 전개되긴 했어요. 물론 민족주의도 있긴 한데 사회주의랑 그런 학생들의 주도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나의 사료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이 희롱해가지고 조선인 학생이 이걸 제지하다가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다. 말 그대로 광주 지역에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들이 충돌해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를 알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냈으면은 60만세 운동의 키워드로서 뭐 신간회라던가 아니면 정우의 선언 이런 걸 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 한능검이 이걸 시기 문제로 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1번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맞죠? 바로 나왔네요. 이거 1927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60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만든 연합성 단체. 정답 1번이고요. 2번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1938년에 그 조선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으로서 이후고요. 3번 교육 입국도서가 반포되었다. 이거는 1895년에 2차 가보개혁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너무 이전이고요. 4번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이거는 1944년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너무 뒤로 안 맞고요.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거는 1919년.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도 다른 키워드보다는 이 60만세 운동 계기로
연합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흐름만 사실 알면 됩니다. 나머지 선제 너무 얼매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한 30년대, 40년대, 10년대 이렇게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0번.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내 살림 내 것 등을 구호로 다루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조선이 만든 물건을 써야 한다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고 장려한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아직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알면은 이 물산장려 운동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1번 해상공국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갑신정변이에요. 그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시사조에 그 해상공국의 혁파를 주장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2번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맞아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단체고 이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만식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조만식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디 적어놓으세요. 정답 2번이고 3번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굳이 따지면 임술로민 봉기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제시된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가지고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고 4번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위정척사하고 모고관이 이미 멸망했어요. 그런 거 굳이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유생들이 주도했다면은 을미의병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이거 맞다는 게 아니라 이건 3.1운동이에요. 그때 3.1운동 계기로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실시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거 41번 가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그게 나왔네요. 일단 김비섭이랑 이봉창 인물이 나왔는데 이 김비섭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의열단의 인물이고 이 이봉창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했어요. 특히 이 김지섭 선생님이라는 인물은 이 지역의 궁성에다가 폭탄을 던졌고 이 이봉창 여사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겠다. 지역사 문제가 조금 지역 관련된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모두 합쳤을 때 이 관련된 지역은 도쿄예요. 다른 말로 치면 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일본 지역과 관련된 그런 독립운동의 사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 보고 추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인물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해설 잘 들었으면 이걸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미주지역. 이름이 좀 길면 대체로 미주지역인 키워드가 많아요. 2번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다. 이거 어려운 키워드인데 그냥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서간도 지역의 그런 한인자치기구에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깊게 하면 어려워서. 3번 유학생 등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맞습니다. 이걸 계기로 국내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연해주. 약간 최재형 선생님이랑 관련된 업적이라 안 맞고요. 5번 외교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워싱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에 비해서 워낙 좀 외울 게 많아가지고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2번 가 종교활동으로 옳은 거 다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네요. 손병희 선생님을 추모하고 한울림의 덕을 세상에 펼쳐 널리 백성을 구제하고자 동학을 모태로 만든 종교. 제가 뭘 했어요? 손병희 선생님 시기에는 이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되었다고 제가 저번에 아마 한 문제 다룰 때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기엔 천도교 활동을 다루는데 이때면 뭐 개벽 신여성이라던가 어린이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1번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라서 틀리고요. 2번 항해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대종교라 틀리고요. 군사 관련된 게 군사 조직 관련된 게 나오는 건 천주교랑 대종교가 실질적이에요.
3번 계명,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당시에 계명 운동을 위해서 만든 이 천도교의 잡지로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건 거의 1886년쯤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전이라 키워드가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5번 박준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원불교.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 천도교랑 대종교 먼저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문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 그러니까 한글 수호 및 보급 운동과 관련된 단체는 사실상 기본편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거의 안 내요. 조선어학회. 그러니까 뭔가 한글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은 조선어학회를 외우시고 1번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이거는 주시경 선생님. 아주 가끔 국문연구소 낸 적 있는데 일단은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거는 조선어학회입니다. 2번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이건 신민회. 3번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이건 천도교. 4번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행하였다. 여기는 그런 신문 발행 안 했고요. 굳이 최초의 한글 신문이라면 독립신문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96년이라 너무 이전이라 안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정답입니다. 그 조선어학회랑 관련된 키워드는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이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이 가장 많이 나온 거라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4번 가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 국민학교라는 명칭,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꾼 거는 1941년이거든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감정기 후반과 관련된 키워드인 걸 알면 풀고 아니었으면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번 토지조사령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10년대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다룰 수 있고요. 2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건 1925년이라 20년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자유시 전변이 발생되었다. 이것도 거의 20년대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4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역시 이것도 24년이라 20년대라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5번인데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연도를 좀 힌트를 줬으면은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 풀었으면은 20년대가 3개가 있으니까 자르고 이거랑 이거랑 고민했을 것 같은데 국민학교라는 그냥 키워드 몰랐으면 헷갈렸을 것 같긴 해요. 1번 아니면 5번 중에 찍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못 풀겠다, 그나마 더 답이 될 것 같은 거 일단 자르세요. 그렇게 해도 안 풀면 만약 새로운 키워드 나오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풀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 시기에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45번 밑줄건 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UN 한국임시위원단 감시 일에 실시된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독립을 위해, 독립이 아니라 그 나라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뭐 친탁동치도 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온갖 과정 다 겹치다가 결과적으로 유엔이 와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면서 그 선거를 최초로 시행했는데 그게 바로 오시총선거예요. 그래서 제헌국회 구성이란 키워드 보고서 오시총선거인 걸 추천해야 돼요. 사실 선거랑 관련된 걸 뒷조작으로 내는 건 이거밖에 없긴 해요. 그 선거의 특징을 묻는 것 한해서는 1번 6.25 전쟁 중에 진행되었다. 이거는 1948년에 한 건데 6.25 전쟁 50년부터라 당연히 답이 안 되고요. 2번 민의원 참의원을 선출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장면 정부, 그러니까 60년대 극초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뒤라서 안 맞고요. 3번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건 더디죠. 이건 72년부터 시행한 박정희 정부 시기의 그런 법인데 이 시기에 아직 정부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말 안 되고요. 4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다.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로서 의의를 가진 게 오시통선거로서 가장 키워드가 잘 나와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3.15 부정선거로 불리게 되었다. 이거는 60년에 4.19 혁명이랑 관련된 선거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46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단순하게 풀었어야 돼요. 이거 알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삼청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삼청교육대예요.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가 어느 정부 시기에 시행되었냐를 알았어야 푸는데, 삼청교육대는 어떤 거냐면 전두환 시기에 된 대표적인 그런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기의 정책을 알면 푸는 거라, 여기서는 여기 12.12 군사 반란을 계기로 좀 정권을 잡은 이 이후 시기인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삼청교육대가 전두환 정부 시기 키워드이다. 그리고 그 전두환이 어떻게 집권하게 됐냐, 그거를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 간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까다로웠으면은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47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개헌의 배경을 얘기했는데,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됐고 허정 과도 정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1960년이에요. 60년 쪽. 그러니까 내각 책임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국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 시기에는 국회 중심, 그러니까 의회 중심으로 그런 권한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허정 과도 정부는 그 당시 장면 정부에게 이걸 넘겨주기 전에 일종의 임시 정부의, 그러니까 그 장면 내각이 들어서기 전에 임시 정부의 성격을 띠는 건데, 이 개헌의 배경은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온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시기는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를 시행하였다. 이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냥 알았으면 헷갈렸고 조금 몰랐으면 낯설 수 있었습니다. 2번 남북도접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안 맞고요. 3번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다. 연결 안 됩니다. 이건 60년이고 이건 80년이라 너무 뒤고요. 4번 6.25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광복 직후에 만든 거라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서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 시행, 이걸 알았으면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8번. 가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역사네요. 일단 초량 외관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 일단 일본이랑 교역할 만한 지역이 어딘지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인천이라던가 군산 같은 데선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 참고로 이거는 원산, 인천, 그리고 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렸으면 1번 찍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고, 이거 좀 특이한 키워드인데, 원자폭탄 피해자 조례 제정 배경이란 건 이 지역에 사는 데가, 이게 일본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다 치면은, 제가 이거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일본이 원자폭탄 맞았을 때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 원자폭탄의 그런 뭔가 잔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파 같은 게 근처 지역까지 퍼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같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법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관련된 거는 4번이에요. 그래서 약간 원자폭탄 보고서 일본이 가장 가까운 지역과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눈치밥 있게 풀었으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부산, 원산, 인천 말고 임시수도라는 키워드 보고서 푸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키워드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9번. 가에 해당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남영동 대공문실로 그 물고문 끝에 사망한 이 인물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헷갈렸으면 제가 보기에는 4번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한열 열사는 같은 6월 민주항쟁의 그런 건 맞는데, 이 인물은 그 연세대학교에서 최루탄을 맞은 인물이고, 그 고문치사로 사망한 인물은 박종철 열사예요. 그래서 각 인물의 활동까지 조금 정확하게 알았어야 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 이 인물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인물로서 그 당시 최루탄을 맞고 좀 물속에 잠겨있는 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물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인물로 최루탄을 맞은 걸로 인해서 당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죠.
그리고 윤상원 열사. 이 인물은 그냥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열사로 기억하면 됩니다. 5번 전태일 열사. 이 인물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인물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중급 46회 마지막 문제인 50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보지식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OECD 가입. 사실 사진 보고서 이거 보고 푸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OECD 가입이 너무 중요했어요.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적 성과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 알면 풀고 아니었으면 또 헷갈릴 만한 문제였습니다. 1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예요. 제가 월드컵을 읽었구나. 월드컵은 김대중 정부라서 안 맞고요. 2002년이죠. 3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만 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5번인데 5번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 맞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성과는 얻었는데 국내 경제는 마지막에 조금 안타깝게 남기고 떠난 게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중급 46회 해설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편 해설을 다루기 때문에 다음 해설부터는 이제 기본편의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